이제는 휴대폰 하면 당연하게 스마트폰을 떠올릴 정도로 스마트폰이 생활의 필수품이 되어버린 요즘. 그렇다 보니 자연스레 스마트폰 어플들도 실생활에서 때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요.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어플은 역시나 메신저 어플인 카카오톡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카톡할개가 인사가 될 만큼 카카오톡이 국민 메신저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일본에서는 라인이라는 메신저가 우리나라의 카톡처럼 국민 메신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인구 1억 2천만 명 중 8,600만 명이 사용하고 있으며 헤어질 땐 라인 할게라는 인사가 흔하고 서로 연락처를 교환할 때에도 라인 아이디를 대신 교환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야말로 일본에서는 라인이 국민 메신저 앱이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라인이 알고 보니 한국 기업이라는 것 때문에 일본이 들썩거리고 있다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함께 알아보시죠. 한국 사람 대부분이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된 사실인데요. 카카오톡이 한국 소비자들의 삶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 단톡방, 대화방 등 일상의 소통이 대부분 카카오톡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카카오톡에 비해 국내 이용자는 많지 않지만 네이버에게는 라인이라는 메신저 플랫폼이 있는데요. 오히려 전 세계 메신저별 실사용자를 봤을 땐 라인은 7위, 카카오톡은 10위에 머문다고 합니다. 한국에서의 이용자는 적지만 일본과 동남아시아에서는 국민 메신저로 불리울 정도라고 하죠. 일본에서는 2020년 기준 8,400만 명이 라인을 이용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를 포함하면 1억 8,600만 명이 라인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해외에서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라인의 탄생 배경은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그 이유는 라인이 동일본 대지진이라는 재난 시기에 등장했기 때문인데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지진이 터지자 일본에서는 가족의 안부를 묻는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하지만 모든 통신수단이 끊겨버렸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모바일 메신저 몇 개만 간간히 터졌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위기에 대비해 만들어진 인터넷은 접속자가 몰려도 속도는 느려질지언정 연결 자체는 유지되기 때문에 그 당시 일본인들은 전화와 문자 메시지 대신 트위터와 페이스북으로 서로의 안부를 물었다는데요. 이를 빠르게 캐치한 라인은 3개월 만에 메신저를 제작해 서비스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 뒤로 라인은 일본에서 승승장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은 이런 라인의 성공 요인으로 한국의 스피드를 꼽았습니다. 라인의 탄생을 지켜본 많은 이들이 다른 IT 기업에 비해 아이디어가 실행으로 옮겨지는 속도가 빨랐습니다. 일본에서 모바일 메신저를 TV 광고로 내보낸 것도 라인이 처음입니다. 초기에 시장을 장악한 것이 성공의 가장 큰 요인이죠 라고 답했는데요. 중국과 일본에 비해 사용자들의 불만에 대응하는 속도가 한국 IT 기업이 월등히 빠르기 때문에 이뤄진 쾌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이유로 현재 일본에서는 라인을 모르면 간첩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라는데요. 일본의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기존의 대나시테, 전화해 또는 메루시테, 이메일 보내라는 말 대신 라인시테, 라인해라고 인사를 나누죠. 게다가 라인은 일본에서 라인페이, 라인증권, 라인은행, 라인통신사 등등 다양한 사업 분야를 확장하면서 그야말로 일본인들의 삶에 없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메신저는 물론이고 아예 일본 정부마저 라인을 통해서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는 등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라인을 통해서 제공하는 수준인데요. 이쯤 되면 라인이 없으면 일본 사회가 돌아가지 않을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라인에 대해 일본 사람들은 페이스북과 맞설 수 있는 자랑스러운 일본의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하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라인이 알고 보니 한국 기업에서 만든 서비스라는 것이 알려지자 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라인은 국내의 모바일 대기업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인 라인플러스에서 개발된 메신저인데요. 본사가 일본에 있긴 하지만 네이버 계열 회사인 만큼 한국인의 임직원 비중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이렇게 라인이 한국 기업인 네이버의 거심을 알게 된 일본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는데요. 심지어 자신들이 이용하는 라인의 데이터가 한국의 모 회사인 네이버 서버에 보관된다는 사실을 알자 일본인들은 우리의 모든 대화 기록과 데이터가 전부 한국으로 전송되는 거 아니냐, 한국 개발자들이 몰래 염탐할 수도 있다. 네이버가 일본의 기밀을 한국 정부에 몰래 알려주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더 이상 라인을 사용하지 말고 불매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라인은 일본인들이 주고받는 대화나 사진, 그리고 라인페이의 결제 정보 데이터까지 한국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비용 절감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에는 매우 뛰어난 IT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운영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대형 IT 그룹들이 바로 그 선두주자죠. 이뿐만 아니라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의 해외 기업들도 서울에 데이터 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반면에 IT 후진국인 일본에는 이러한 데이터 센터 기술이 상대적으로 미흡합니다. 그래서 한국보다 일본의 데이터 기술이 훨씬 부족해서 라인의 데이터를 한국에서 대신 도맡아 관리해주고 있던 것뿐인데요. 라인의 관계자들도 겨우 한국에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한다는 이유로 일본인의 대화 내용과 사진이 한국으로 유출된다는 발상은 편협하고 아니란 생각이라면서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인들은 이러한 소식을 전해 듣고 왜 자기들의 데이터를 한국에서 관리하냐면서 신뢰할 수가 없다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논란에도 라인을 대체할 다른 메신저가 없어 불매할 수가 없다. 일본은 IT 후진국이어서 라인을 대체할 프로그램을 만들 기술이 없는 거다. 일본에는 이런 데이터를 관리할 기술이 없는데 한국에서 관리해주는 게 더 좋은 것 아니냐. 일본인들은 한국의 네이버와 라인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분수를 아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또한 라인과 함께 인기를 끌고 있는 라인 캐릭터들 역시 한국인 일러스트레이터가 그린 캐릭터인데요. 이 역시 우수한 자국의 애니메이션 창작물이라고 생각했던 일본인들을 충격에 빠지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일본 내에서 라인의 위상은 드높기만 한데요. 메신저뿐 아니라 통화 기능, 배달 서비스, 보험 판매, 결제 서비스,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까지 생활에 필요한 거의 모든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 일본 사용자들은 라인이 한국 회사에서 만든 어플리케이션인 걸 알면서도 쓰지 않을 수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2018년 일본의 대형 출판사인 후소샤에서 일본의 20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일하고 싶은 기업 탑10에 라인 플러스가 7위에 오르기도 했을 정도입니다. 조사 참가자들은 715만엔, 한국 돈으로 약 7,300만 원에 육박하는 높은 연봉과 자유로운 회사 분위기, 좋은 복지 서비스 등을 일하고 싶은 이유로 꼽았는데요. 이 순위는 8위를 기록한 애플재팬, 10위를 기록한 일본의 네이버 격인 인터넷 종합 서비스, 라쿠텐을 당당히 제친 아주 자랑스러운 기록입니다. 이런 조사 결과에 대해 가짜뉴스다, 한국 기업에 취업하고 싶다니 말도 안 된다며 반발하는 일본인들도 있는가 하면 라인의 신형 갤럭시까지 한국의 기세를 느꼈다. 한국 사람들은 근면하고 실수하지 않는다. 실수가 많고 애매한 변명만 하는 일본 사람들과 다르다. 댓글에서는 다들 화만 내지만 실제로는 멋있는 거다 등의 반응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현재 라인은 그야말로 순항 중입니다. 대만에서는 2020년 기준 일본보다 훨씬 점유율이 높은 2,100만 명이 사용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상점에선 결제 서비스인 라인페이를 지원하고 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게임 사업과 함께 라인택시, 라인TV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국에서는 2020년 기준 4,700만 명의 가입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배달 및 택시 플랫폼인 라인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교통카드인 레비카드와 라인페이 결합 서비스 등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 유럽에서는 스페인이 1,700만 명으로 가장 많은 가입자 수를 보이고 있죠. 일본인들이 페이스북과 맞설 정도라며 자랑스러워했던 라인. 그러나 알고 보니 이 모든 게 한국 기업이 개발한 것이었다는 게 밝혀지며 일본 내에서의 한국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한국의 뛰어난 IT 기술이 전 세계에서 위상을 드높이길 기원합니다.